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매년 시내공원 2,000여 곳에 범죄안전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위험등급 공원 관리는 일원화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대책이 천차만별인 현 실태와 서울시가 노후 놀이터를 야심차게 창의 놀이터로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지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8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매년 시내 2,000여 공원의 범죄 안전도를 등급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위험도를 레드, 옐로우, 그린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위험 등급인 레드, 옐로우 등급 공원은 전체의 28.3%. 하지만 정작 위험 등급 공원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진중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에 2,000곳이 넘는 공원이 있는데 이게 범죄에 노출된 공원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찍어온 영상도 있죠. 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의 모습입니다. 아유. 근데 술에 취한 남성이 그 안방이죠. 아이들이 놀아야 될 놀이시설 바로 옆바닥에서 들어도 어. 잠을 잡니다. 어. 소주병도 바로 병으로 병채로 그냥 드시죠. 술을 마시고, 예, 다른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뭐 혼자 뭔가를 하는가 하면 막걸리를 마시고 그 한 병 다 비우고 의자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그냥 뭐 공원이 안방이네요. 네. 이렇게 노숙자나 취객의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어린이 공원, 공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나오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흠칫 놀라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지금 범죄에 좀 취약한 공원들을 나름대로 좀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급을 뭐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죠? 우선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이 위험공원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안전등급제를 시작하게 된 게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 예, MOU를 맺고 합동 안전대책을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공원에 있어서는 위험등급 공원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는데요. 우선 이 등급 위험 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노숙자나 취객의 등장, 그 출현 정도가 하나의 그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방범 시설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느냐, CCTV라든가 비상벨, 그리고 방범등 같은 것의 설치 상황들도 이 위험 등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2 신고 건수라든가 그 민원 발생 건수, 그리고 강도, 살인, 절도, 폭행과 같은 7대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포함이 돼서 합산한 그 수치로 위험 공원을 정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 현재 등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전체 2,050개의 공원 가운데서 레드 등급 위험에 속하는 공원은 37곳입니다. 그리고 범죄 취약 공원, 그 레드 공원보다 좀 아랫단계 안전도가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란색 옐로우 등급의 공원은 1,469곳 그렇게 돼서 두 곳을 합산을 하면 1,500여 곳 정도가 위험한 공원으로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원인데요. 서울 시내 1,500여 곳이라고 하면 한 30%가량, 28%가량은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울 시내 10곳 중에 3곳 정도는 좀 그 범죄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좀 관리가 필요하다. 예.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 제가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서울 시내 내에 있는 공원들을 서울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 관리 상태, 시설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만족한다.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뭐 이런 보안 시설은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 상태, 시설 관리 상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범죄 부분이라든가 이런 치안 부분은 상당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노숙자라든가 취객, 비행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공원이 있고 이렇게 위험 등급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그 공원 자체가 30%가량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범죄에 취약한 공원이 있다. 음. 그래서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공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해야 되는 공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10곳 중에 3곳은. 관리가 이게 등급을 매겼다는 건 결국에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인 건데 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등급을 정하고 가이드라인도 물론 있습니다. 뭐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방범 초소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 등장할 경우에 단속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계도를 한다라는 등의 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요. 하지만 관리 대책에 자치구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동대문의 경우입니다. 동대문의 우산각 공원은 그 위험 등급의 레드 지금 공원으로 평상시에도 저렇게 속하는데 순찰을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범 초소를 세워두고 이제 지난 6월에 세웠거든요. 이 방범 초소를 예산 지원을 받아서 6월에 이 방범 초소를 설치를 하고 공원 주변에 이 순찰을 강화를 하면서 이 노숙자하고 취객의 수도 현저하게 좀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한 4분의 1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달라졌네요. 그 정도면. 반면에 그 중구 서소문 경우를 좀 보실까요? 서소문 공원은 그 한낮에도 이제 고개만 이렇게 살짝 돌리면 노숙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숙자의 수가 많습니다. 여기가 쉼터인가 공원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헷갈릴 정도예요, 정말. 그 주변에 서울역이 있어서 인근에 노숙자들이 발길이 닿는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보시면 곳곳에 이제 자다가 간 흔적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평일 대낮에 나갔는데도 카메라에 그 정도로 노출이 될 정도면 평상시에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 방범 초소를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구 서소문공원 같은 경우는 CCTV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관리하는 CCTV 한 부분이. 대가? 예.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 청결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노숙자 관리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주변에 노숙자의 수가 굉장히 많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CCTV 한 대가 전부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지금 그러니까 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자치구마다 약간 이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편차가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각 자치구에 따라서 이 안전 관리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하느냐라는 부분도 차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경찰 인력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느 곳은 좀 많은 인력이 있는 반면에 그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적은 인력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공원의 특징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치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관리 대책은 뭐 차별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 또 이제 좀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서로 약간 좀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문제를 좀 찾자면 애당초에 2013년에 시작할 때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이 MOU를 맺어서 이 안전 관리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관 기관 부서만 따져봐도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시설계획관, 공원조성과 이렇게 6개 부서가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행정이네요. 칸막이 행정.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공원 안전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부서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김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치안은 경찰이 하는 거니까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은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치안 관리에 예산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건 뭐 본인들 스스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관리 못하는 것 같으면은 등급은 왜 매기는 겁니까? 이건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들 아이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발 내일처럼 우리 공원 관리, 안전 관리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7곳의 노후 놀이터 26곳을 창의 놀이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장마나 예산 부족으로 준공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완공된 곳도 영유아 등에게는 위험한 곳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 전 연령대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이종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는 이제 공원 얘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놀이터 얘기를 좀 다뤄볼까요? 이 네. 창의 놀이터,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네. 이게 무슨 놀이터인가요? 이 창의 놀이터 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생각을 드실 텐데요. 이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터를 창의 놀이터라고 이제 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뭐 그네, 시소,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시설들만 있는 다 똑같이 생겼죠? 네, 다 사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일률적인 놀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이제 창의력을 조금 키워줄 수 있는 놀이 시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터마다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숲속 상상 이야기, 뭐 나는야 해적, 수수께끼를 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놀이터마다 테마가 있어서 그 테마에 맞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색다른 놀이 시설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여기는 무슨 숲, 여기는 무슨 밀림, 뭐 바그다드의 뭐 네, 신바트의 그런 식으로. 모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섹션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놀이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전에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 상상 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을 우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했던 거죠. 했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대상지가 지금 현재는 놀이터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원이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요. 그래서 이제 상상 어린이공원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테마 놀이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25개 자치구 어린이공원, 이 300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상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의 놀이터라는 곳이 이제 서울자치구가 이제 25곳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몇몇 곳이 이제 놀이터가 지금 창의 놀이터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테마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창의 놀이터로 조성이 되는 곳은 총 29곳입니다. 이제 29곳인데요. 지난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 24곳을 선정을 했고요. 또 안전 기준은 충족을 하지만 시설 자체가 워낙 낡아서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한 놀이터 5곳을 선정을 해서 총 29곳을 이번에 창의 놀이터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송파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5곳, 관악구가 4곳, 도봉구가 2곳 등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2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이제 예산을 내려줘서 이제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조성되는 사업에 29곳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50억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노후화된 시설들을 이렇게 현대화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테마까지 집어넣는다 하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취지인 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그러면 추진은 처음에 이게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모래놀이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해요. 모래놀이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12년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해 현장 점검을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가게 됐다고 해요. 박 시장이요. 근데 이때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바닥이 요즘에는 우레탄으로 많이 지금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이제 모래놀이터가 많이 있었지만 안전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네, 이제 그렇죠. 관리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레탄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우레탄보다는 모래놀이터가 좋고 특히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면 네. 실제로 그러면 창의 놀이터에는 다 모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이제 모래놀이터로 하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요. 일부 놀이터 이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 이제 주민분들이 반발을 하는 또 그렇죠. 예, 주민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 될 텐데 네. 아이들이 거기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위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래놀이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탄으로 이제 다시 또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좀 끊이지 않았었죠?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서대문구 지역에서 조성 중인 이제 현장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곳이 이번에 창의 놀이터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곳은 완공이 됐는데요. 지금 3곳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네.
이 북가자동 거꾸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준공 시기가 7월 14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참 기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뭐 출입이 이제 완전히 이제 통제가 된 상황이었고, 뭐 이제 건설 자재들이 여기저기, 지금 건설 자재들은 그냥 여기저기 뭐 있네요.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게 무슨 바닥 공사도- 놀이터입니까? 공사장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놀 수 없는 지금 현장 이제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공사가 기한이 연장이 됐는지 알아봤더니 이제 서대문구는 이거를 이제 포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우기 처리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사 기한이 좀 연기가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색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리고 또 연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월 1일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한 공원이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상황이 비슷합니다. 현재 여태까지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또 이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한이 좀 연장이 됐다는 거고요. 일단 서대문구는 이달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이 지금 놀이터를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었는데도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이제 많이 좀 불만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방학 끝났으니 이제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요. 네. 놀이시설 빈 놀이시설이 많겠군요. 네, 그렇죠. 오히려 완공되고 나서. 네. 지금 아까 전에 놀이시설을 좀 그림을 잠깐 보니까 이게 시설들이 약간 큼직큼직한 것도 네.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네. 있고요. 이게 연령대별로 이제 테마를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게 이제 그 부분인 거예요. 창의 놀이터가 놀이터마다 테마가 아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마에 맞는 놀이시설이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북가자 정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언덕 모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얘기만 들어도 언덕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왠지 모험을 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놀이터거든요. 근데 일부 학부형들은 이제 놀이기구 수가 일단은 축소가 됐다는 거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면 그네도 태울 수 있고, 뭐 이제 뭐 시소를 태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테마에 맞는 놀이시설만 있다 보니까, 일단 놀이기구 수가 이제 줄었다는 거고요. 또,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이런 줄을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큰 아이들은 이용하기에는 괜찮지만 이 놀이터를 이전에는 이제 영유아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영유아들은 오르다가 떨어질 위험도 그럼요, 있고 위험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당연히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모래 놀이터가 좋을 것 같다. 박 시장 한마디에 또 그래서 이제 우레탄으로 돼 있던 곳이라든가 노화돼 있던 곳을 모래 놀이터로 만들려고 했다가 또 주민들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우레탄으로 바꾸고 네. 이게 뭐 생각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시장 말 한마디에 사업이 바뀌고 그랬다가 다시 사업 자체가 또 주민들 목소리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놀이터인지 아이들이 네. 예? 감을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만드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심한 고민을 좀 넣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으로 오랜 사회적 문제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오히려 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다뤘습니다. 지난 7월 26일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69세 유금선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하차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해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강이뼈가 두 동강이 나고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뇌진탕과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유 씨는 몇 차례 수술 후 4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 씨뿐 아니라 가해자인 21살의 청년도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다치기도 했지만 횡단보도 사고라 가해자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버스 승하차 지점인 정류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물리는 이 청년층이 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고용 계약입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음식 배달업계에는 주로 10대 청소년이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이 처절한 갑을관계에 놓입니다. 30분 배달제는 외부 압박에 못 이겨 없어지는 듯 했지만 건당 400원의 인센티브제에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도 목숨 건 배달에 나섭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청소년들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강서구의 강서양천신문을 일면 톱으로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지역구 병이 신설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강서구는 7월 말 기준 인구수가 59만 명에 육박합니다. 선거구가 병까지 있는 노원구가 58만 명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 신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인 중구에 비하면 인구수가 4.7배에 달합니다. 그래서인지 강서구 정가에서는 여야가 유리한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무실을 차리고 지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살인 청부로 형이 확정된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의 공석은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 해 한두 차례 치러지던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이번 10월 보궐이 시행되기 때문에 강서구의 보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첨예한 날만 세우고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결국 여야 각자가 얼마나 유리한 구지를 선점하냐에 대한 갈등인데요. 기득권 선점을 위한 머리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현 정치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후 놀이터를 창의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가히 박수칠만 합니다. 가뜩이나 놀이공간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는 오아시스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과 세심한 고민이 없는 시설 조성은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요? 예산 탓으로 서로 떠넘기는 칸막이 행정에 아이들의 안전은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8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